긴 겨울이 지나고 반가운 봄이 찾아왔지만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데요. 척추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m 늘어도 앉고 쫓겨가다면 또 앉고 막 몇 번 앉아야 어디 나올 수 있는 게라. 서서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어요. 의자 놓고 앉아서 일할 정도로. 허리를 못 쓰니까는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무릎을 꿇고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리가 오더라고요. 허리 통증은 기온 변화가 클 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데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관절을 경직되게 하고 척추 주변 근육과 혈관도 수축해 허리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스테로이드 없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치료법에 대해 강원범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통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급성이라는 것은 4주에서 6주 이내로 생긴 지 얼마 안 된 질환을 말하고 무거운 거를 들다가 허리 근육이 놀라는 허리 염좌, 또 넘어지면서 허리가 압착돼서 골절되는 우리가 압박골절, 또 하나는 디스크가 나와버리는 디스크성 질환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성 질환인 것은 오랫동안 2개월에서 3개월 넘게도 허리 통증이 지속될 때 우리가 만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리고 척추관 협착증이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흔한 원인뿐만이 아니라 허리 종양, 요로 결석, 감염 등과 같은 여러 기타 원인들에 의해서도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워있을 때도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또 열이 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힘이 빠지는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근처 병의원으로 빨리 가서 진찰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허리 통증의 치료는 원인과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흔히 우리가 허리가 삐었다라고 하는 요부 염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물리치료만 받아도 90% 이상 좋아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리 디스크성 통증에 의해서도 4주에서 6주 정도 근육 주사와 또 약물 치료로서 치료하면 80% 이상 호전된다는 보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또 하나는 힘이 빠지거나 대소변을 못 가리는 마미증후군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우선 고려하게 됩니다. 만성치료 같은 경우에도 주사치료와 약물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하거나 보존적 치료를 2개월에서 3개월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봄내음이 가득한 목요일 오전, 오늘도 병원을 찾은 강화자 씨는 30년이 넘도록 허리 통증으로 힘든 생활을 한 환자였습니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가 전혀 없어 너무나 절망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랬던 그녀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 다리를 접쳤거든요. 접치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여기가 아무 이유 없이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막 목발 짚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게 살살 허리로 올라와서 굉장히 지금 오래됐거든요. 처음에 통증 주사를 맞으니까 기간이 조금 한 3개월, 4개월 그리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게 또 효과가 없더라고요. 허리가 이제 조금 안 좋다 싶으면은 미리 신호가 오더라고요. 퍽퍽한다 해야 되나요? 허리를 쓰고 있으면 퍽퍽하다가 나중에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저절로 퍽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를 못 쓰니까는 생활이 안 되잖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반무릎을 꿇고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여기도 무리가 오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예. 네, 요새는 조금 어떠신 것 같으세요? 아이고 너무 원장님 만나가지고 너무 생활하기가 편하고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이게 주사만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사도 필요하지만 어머님이 또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고
요 주사는 맞자마자 좋아진 주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답답하거나 힘든 시간도 있으셨을 텐데 그 시간을 잘 견디고 어머님이 노력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좋아지신 거고, 근데 요 이미 다른 부분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서 요 주변을 강화시킨 거고, 요 안 좋은 부분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머님이 앞으로도 허리 숙이는 거 조심하시고, 앉아있을 때도 허리 딱 펴서 올바른 자세로 좀 유지해 주셔야 되고,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노력할 거고 어머님도 더 노력해서 지금 좋아진 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화자님께서는 30년 동안 허리 통증으로 많이 고생하셨는데 최근 몇 개월 동안은 더 심해서 누워서 일어나기도 힘들고 허리를 삥 둘러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았을 때 허리 디스크 간격 자체가 일반인에 비해서 많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보였고, 그로 인한 협착증으로 진단하여서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허리 디스크와 함께 대표적인 퇴행성 척추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허리 통증과 함께 극심한 다리 통증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것은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인데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신경이 가운데로도 지나다니고 그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두 갈래로 나뉘는데, 이 공간이 이렇게 넓게 있어서 신경이 눌리면 안 되는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면서 허리 통증이 나타나거나 다리 저림을 나타내는 증상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말합니다. MRI로 보자면 원래는 이렇게 둥글게 잘 보이고 신경 다발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좁아지게 되면 그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MRI로서 척추관 협착증을 확진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디스크가 나오게 되면서 좁아지는 경우, 또 하나는 뼈 자체가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으로 인해서 좁아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 후관절이 비대되면서 좁아지는 경우, 네 번째로는 뒤에 있는 황색 인대가 비우되면서 좁아지는 경우, 이 네 가지 원인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화자님은 증상이 심하고 오랫동안 허리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로서 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는 치료를 하였고, 중간중간 전기 침 치료를 병행해서 양한방 통합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프롤로 주사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허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퇴행성 변화가 좀 있어서 전반적으로 제가 강화 주사 좀 같이 넣어 드릴 거예요. 오늘 화자 씨는 허리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는데요. 이 치료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화자 씨는 프롤로 주사 치료를 6번 정도 받고 난 후부터 허리 통증이 조금씩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 아프니까 첫째는 안 아프니까는 내가 움직이는데 너무 좋고 그렇죠. 생활에 활력이 첫째는 생기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딱히 뭐 하고 싶은 거는 없고 내가 댕길 수 있으면서 운동하고 집안일 마음대로 하고 그게 진짜 좋지요.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권정희 어머니는 지금 이렇게 좋아질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곳을 계속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힘들어하며 찾아왔던 그녀를 살뜰히 보살펴주고 꼼꼼히 치료해준 원장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일로 내려오는 게라요. 그래서 통증 클리닉가 주사를 많이 맞고 했어요. 이 다리가 갑자기 5월달에 마비가 와보는 게야. 21년도 수술했는데 22년도 작년 그리고 2004년도 그때 되니까 막 이 또 아프기 시작하는 게야. 잠잘 때는 안 아프는데 걸으면 허리하고 요런 골반 요런 데가 아파서 걸음을 많이 못 걸어. 한 50m 늘어도 앉고 조금 가다 보면 또 앉고 막 몇 번 앉아야 어디 나올 수 있는 게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머니. 그때 저희가 엑스레이 찍었을 때 보면 요 4번 뼈랑 5번 뼈가 어긋나 있어요. 옛날에 그 소리 수술할 때 들었어요. 그렇죠. 전방전이증이 이게 어긋나 있고,
그로 인해서 협착증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좁아졌기 때문에 조금만 걸으면 저리고 쉬어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거고, 다행히 어머님도 운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잘 견뎌주셔서 지금은 잘 걷고 있고, 근데 이게 유지가 중요해요. 이게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이랑 이제 전방전이증 어긋난 거는 돌아오진 않습니다.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게 치료예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걸으실 수 있을 때 많이 걸어 놓으셔야 되고,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지 이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침에 자고 오려면 딱 선생님 시킨 대로 딱 운동하고, 허리 운동하는 그것도 그것도 다니거든. 그것도 시켜주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면 맞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이게 주사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는 거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쭉 잘 지내실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권정혜 환자분께서는 전봇대 한두 개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 쉬어야 될 정도로 보행장애가 심한 상태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타 병원에서 3개월 넘게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아서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병원에 찾아오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요추 4번과 5번 사이가 어긋나 있는 전방전이증이 있었고, 이로 인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보행장애란 어느 정도 걸었을 때 아파서 쉬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파서 쉬기도 하지만 먹먹해서, 무거워서, 피로해서, 조이듯이 아파서 쉬기도 합니다. 즉 어떠한 원인에서 간에 걷다가 일정 정도 걸으면 쉬어야 되는 것들을 보행장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흔하게는 종아리가 제일 흔하고 허벅지와 엉치 부분까지도 보행장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한 원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신경인성 파행과 혈관인성 파행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신경인성 파행이라는 것은 척추 협착증으로 신경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이 눌리면서 나타나는 증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혈관인성 파행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말초 동맥이 이렇게 내경이 잘 뚫려 있어서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죽상경화반으로 막힘으로 인해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다리에 저림이 생기는 경우를 혈관인성 파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 저림 또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하고 난 뒤에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권정혜님은 증상이 심하셔서 프롤로 치료를 조금 오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프롤로 치료를 12회 진행하셨고, 중간중간 전기침 치료와 병행하여서 양한방 통합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타기, 오래 걷기 등의 운동 치료를 병행해서 척추 자체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권정의 어머니가 빠지지 않고 받는 치료는 바로 프롤로 주사 치료인데요.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롤로 주사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프롤로 주사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관절염이나 인대 손상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란 인대와 힘줄을 강화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농도 포도당을 인대와 힘줄 주변에 주입하게 되면 국소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염증으로 인해서 새 살이 돋아나게 되고 강화시키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척추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이렇게 많은 인대로 인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속근육으로 인해서도 뼈와 뼈를 안정적으로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밧줄처럼 인대와 힘줄이 허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농도 포도당을 주사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염증 반응이 일어나지만 나중에는 콜라겐과 같은 섬유성 물질들이 침착하게 되면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재형성을 하게 돼서 그림에서 보면 처음엔 염증 반응으로 아프지만 나중에는 단단해지는 재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게 하는 이런 치료 전체를 프롤로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너무 자주 맞게 되면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골다공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얼굴이 붓고 달덩이처럼 되는 이런 쿠싱 증후군에 걸리기도 하고, 또 하나 너무 자주 맞게 되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이렇게
정상적으로는 골두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찌그러져서 괴사되어 버리는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꼭 필요할 때는 써야 합니다. 하지만 1년에 두세 번 정도까지는 안전하지만 그 이상 맞는 것은 위험하다고 되어 있으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환자분들께서 A병원에서 두세 번 맞고 B병원에서 두세 번 맞고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맞은 주사가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주사인지 모르고 맞으시다가 1년에 두세 번을 넘어가게 맞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맞는 주사 안에 스테로이드가 있는지 꼭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주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진료를 받고 치료실로 옮긴 권정의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허리 운동입니다. 오늘은 공을 이용한 허리 근력 강화 훈련을 하는데요. 장비를 사용할 때는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춰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나는 다 맞고 난 뒤에가 좋아졌어요. 도중에는 걔도 조금 아프고 하더라고. 근데 끝에 가서 다 맞고 난 뒤에는 이제 운동도 가르쳐주는 우대를 하고 집에서 내 선생님 시켜주는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 좋아졌어. 하고 싶은 거는 뭐 젊을 때 뭐 일을 하러 다니면서 뭐 동생들하고 여행도 다녀봤고 다 좋은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아팠으면 좋겠지. 다른 그건 없어요. 안 아프고 애들하고 막 그냥 건강해서 하는 게 제일이지. 모두가 기다리는 점심시간.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이곳은 배병순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맛깔스러운 반찬으로 유명해 많은 사람이 찾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 통증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선사할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허리 수술한 후에 이제 이 허리가 이 다리로 엉덩이로 이제 타고 내려와갖고 갈지기는 이리 일하고 나면 택시 타고 왔어요. 그 정도로 운전을 직접 하는데도 못 했어요. 다리 저리는 거 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잤어 저리고. 그리고 여 엉키가 둘로 빠지는 것처럼 아팠어요. 그러니까 걷지를 못 했죠. 제일 힘든 게 이게 서서 일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아팠었어요. 의자 놓고 앉아서 일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은 많이 너무 좋아졌죠. 점심시간이 끝나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배병순 어머니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여유롭게 진료를 기다리는 배병순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 수술만 5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재발해 제대로 허리를 펴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제가 아픈 거 정세하고 너무나 이렇게 일치한 거예요. 아픈 정세 이런 거 모든 그게. 그래서 아 여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 예감대로 여기 와갖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꼭 조심해 주셔야 되는 거는 요 뼈가 어긋나 있고 이런 것들은 가져가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더 진행하지 않도록 숙이는 것도 좀 조심하시고, 네. 또 이제 날씨 조금 풀리면 걷고 이런 운동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더 오랫동안 통증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일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배병순 환자분께서는 허리 디스크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다가 작년에 또 디스크가 터져서 여기 보면 1번, 2번 사이에 디스크가 많이 나와서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이 동반돼서 거의 일상생활이 안 돼서 허리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5번째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번째 수술을 받고 나서도 아프고 일상생활이 전혀 안 되고 심지어 허리를 제대로 피지 못하는 상태로 병원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척추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이란 수술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새로운 통증이 나타났을 때를 말합니다. 생기는 원인은 수술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주변 조직들을 같이 제거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불안정성, 또 하나는 수술 때문에 생기는 유착과 섬유화 때문에 생기는 신경 손상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저명한 정형외과 의사인 알프 나햄슨 교수에 따르면 첫 번째 척추 수술의 성공률은 약 60%, 그 재수술인 두 번째 수술은 30%, 세 번째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것의 절반인 15%,
4차 재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성공률이 5% 이하로 굉장히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번 수술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척추의 불안정성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재수술의 성공률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주사 치료와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척추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통증 자체를 조절하는 데 목적을 두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사 치료로서 허리를 강화시키고 약물 치료로서 허리의 통증을 조절하게 됩니다. 배병수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수술을 이렇게 허리 디스크가 나와 있는 이 공간을 제거하는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로 인해서 흔히 생기는 유착, 이런 유착과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한 주변 조직이 같이 손상되면서 생긴 불안정성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주변의 인대와 힘줄을 강화시키려고 8회 정도 시행하였고 중간중간에 침 치료를 병행하여서 통증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현재는 환자분 표현으로는 60-70% 정도 좋아진 상태이고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복대를 한 상태에서 가능한 상태이십니다. 6개월 전 허리 수술을 했던 배병순 어머니는 이곳에서 양한방 통합치료를 꾸준히 받은 후 아주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척추에 대한 프롤로 치료는 재발하거나 만성적인 디스크, 수술 후 통증이 지속되거나 디스크 주변 인대나 후관절에 염증이 남은 상태에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방 치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과 조직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를 통해 염증이 감소하고 통증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침 등의 방법을 통해 더욱 깊은 자극을 줄 수 있어 만성 허리 통증과 심한 디스크 탈출에도 효과적입니다. 양방적으로 프롤로 치료라는 것은 인대와 근육을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강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한방적인 치료로는 침 치료를 통해서 그 주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인대가 더 잘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프롤로 치료와 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효과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한 전기 침 치료는 그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몸에서 생성되는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내인성 진통 물질과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물질들을 많이 내뿜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진통제를 너무 많이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가능하게 진통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진통이 어느 정도 아프냐 이러면 1에서 10까지 있으면 나는 10이라고 적었어요. 그런데 한 달 다니고 나서 원장쌤이 어느 정도 좋아졌느냐 이래서 나는 50% 넘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못 나설 줄 알았어. 사실은요. 이 일로 막 그냥 끝인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 다시 또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지요. 원장님한테. 만성 허리 통증은 원인이 복잡하고 치료 또한 어렵습니다. 주사 한 번에 낫고 싶고 수술 한 번에 낫고 싶지만 그러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는다면 통증이 0이 되긴 쉽지 않겠지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할 정도까지는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리 질환은 환자마다 병의 진행 속도와 통증 양상이 다르므로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방치하지 말고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빠른 진료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